1969년 아르파넷이라는 이름으로 인터넷은 탄생했고 1970년 개방적 네트워크로 전환되면서 현재의 모습으로 확대 발전돼 50년의 역사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인터넷 50년 역사에서 HTTP 프로토콜을 빼놓을 수 없을 것입니다. HTTP는 하이퍼텍스트 트랜스퍼 프로토콜이라는 명칭답게 www를 시작되는 인터넷 주소에서 하이퍼텍스트 문서를 기원하는 통신 규약이 되었습니다. 이전에 한정된 공간에서의 응답을 탈피해 높은 수준의 분석과 이미지 영상들을 전송하는 현대의 인터넷 정글로 진화한 것입니다. 이어 보안을 강화해 인증과 암호화를 적용한 HTTPS가 개발됩니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문제점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앙 서버와 백본 네트워크에 크게 의존하는 이유로 서버의 보안과 안전에 지속해서 비용을 발생시켜야 했고 대역폭이 제한되어 있어서 대역폭 증가 할당에 큰 비용이 소모됩니다. 또한 접속자 수가 과도해지면 네트워크 연결이 차단되기도 합니다. 지속적인 보안 강화는 수동적인 형태여서 해킹에 취약하고 또 데이터 복제 위변조가 가능해 데이터 복구 또한 까다롭습니다. 이런 단점을 보완하려는 끊임없는 연구는 지속했습니다. IPFS가 탄생합니다. 2014년 주한변의 IPFS 분산 파일 시스템 논문을 발표합니다. 그해 미국의 스탠퍼드, 하버드, MIT, 구글, IBM 등 100명의 전문가가 프로토콜랩스라는 회사를 설립하고 2015년 IPFS와 지불수단 파일코인을 출시했습니다. IPFS 프로토콜은 대체로 빠르고 안전하며 더욱 자유로운 인터넷 시스템 구축과 업로드 및 다운로드 속도가 빠르고 백본과 중앙 서버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보안과 데이터는 모니터링할 수 없고 복사와 변조 또한 불가능합니다. 오픈소스로 기술을 공개해 많은 응용 분야에 쓰이게 했습니다. IPFS는 현재 전 세계 컴퓨터 파일 표준 및 시스템을 연결하려는 분산형 P2P며 웹을 더욱 빠르고 안전하고 개방적으로 만들 수 있는 P2P 분산 파일 시스템으로 전 세계 모든 하드디스크가 중앙화된 서버를 대체합니다. IPFS는 완벽에 가까운 기술이지만 전 세계에 수많은 하드디스크가 필요합니다. P2P 네트워크 형태이기 때문에 로드가 많을수록 업로드 및 다운로드 속도도 빨라집니다. 그래서 더 많은 하드디스크와 대역폭을 제공하기 위해 IPFS 제작사 주한변넷은 IPFS 네트워크의 데이터 스토리지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해 파일코인이라는 블록체인 기반 통화 계책을 추가할 준비가 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프로세스의 다음 단계는 스토리지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클라이언트로서 스토리지 마이너 또는 검색 마이너로 파일코인에 참여가 가능합니다. 데이터 스토리지 서비스를 제공해 파일코인을 취득하는 스토리지 마이너, 데이터 검색 서비스를 제공해 파일코인을 취득하는 검색 마이너, 데이터 저장, 검색 또는 블록 마이닝을 통해 파일코인을 얻는 이를 마이닝이라고 합니다. IPFS를 이용하는 데 드는 비용을 파일코인으로 보상합니다. 파일코인의 최고 방식은 POS, 즉 Proof of Space-Time, 시공간 증명 방식입니다. 파일코인은 비트코인과 유사한 분산 전자통화지만 비트코인의 계산 전용 작업 측면과 달리 파일코인의 작업 증명 기능에는 검색 증명 구성 요구가 포함되어 있으며 로드는 특정 파일의 저장 공간을 증명해야 합니다. POS 최고 방식은 소음, 전력 소모, 하드웨어 수명 등에서 POW 방식보다 매우 탁월하며 효율적입니다. 2017년 8월 파일코인은 당시 2억 5,700만 달러 이상의 자금을 유치해 규모가 가장 큰 ICO로 기록했습니다. 사전 프라이빗 리스트에는 세코이아 캐피털, 앤드레슨 호로위치 및 유니언 스퀘어 벤처스 등 유명 투자자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후 IPFS와 파일코인은 글로벌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으며 많은 유저들을 확보했고 순 자산이 100만 달러를 초과하거나 증명된 수입이 20만 달러를 넘는 사람들만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파일코인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 규제에 대응한 ICO로도 유명했습니다. 투자자들은 이를 차세대 인터넷 패러다임과 비전을 제시하는 1천억 달러 규모의 시장으로 믿고 있습니다. 파일코인은 전체 토큰 발행량의 70%를 데이터 스토리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블록체인 유지 관리, 데이터 배포, 계약 실행 및
기타 작업 등의 7글자 블록 생산 보상으로 주어집니다. 15%는 개발사의 프로토콜 랩스가 6년 동안 분할 분배로 연구, 엔지니어링, 배포, 비즈니스 개발, 마케팅 등에 사용되기 위해 배분되며 10%는 지난 2017년 진행됐던 ICO 투자자들에게 6개월에서 3년 동안 분할 분배되고 투자금은 네트워크 개발, 사업 개발, 파트너십 지원 등을 위한 자금 조달에 쓰이고 남은 5%는 파이코인 파운데이션에서 6년간 분할 분배되며 장기적인 네트워크 거버넌스, 파트너 지원, 학술 보조금, 공공사업, 커뮤니티 구축 등에 사용됩니다. 아직 코인이 배포되지 않은 상태에서 엘뱅크, 비트포렉스, 게이트.io 등에서 선물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메인넷 발표 이후에 정상적인 코인 배포 및 코인 거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미국 거래소인 코인베이스의 파일코인이 텔레그램과 더불어 상장 예정되어 있다는 기사가 최근에 보도됐습니다. 이미 미 항공우주국 나사에서는 우주의 방대한 영상을 IPFS 방식으로 데이터를 저장하기 시작했고 미국 전역의 전자서적 또한 IPFS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모든 정보와 기록들이 IPFS 속에 담길 당위성은 필요하고 또 충분하다고 봅니다. IPFS 기술과 파일코인의 발행은 기술의 혁신과 실물 경제 그 이상의 미래를 만들 것입니다. We use the internet for everything. To talk to our loved ones, to work together, to play together. The wonder of the web is that people have participated in the last 25 years sharing so much about themselves. But unfortunately, we built it on a very fragile infrastructure. We have this exponential growth in the amount of data generated, and in that data that we need to store and safeguard. The way the internet has evolved, there are single points of failure everywhere. We saw this play out in Egypt, where suddenly one morning, people woke up to the internet just completely shut down. They couldn't reach each other, they couldn't talk to each other. We believe it's incredibly important to improve the properties of the internet with the ideas of decentralization and peer-to-peer networks. So that's what we're working on. We built IPFS, a protocol to remove those central points of failure, to improve the resilience of the internet and the web, and to give information a stronger sense of permanence. IPFS is a really amazing community of developers that are interested in building decentralized technologies. IPFS is a large-scale open source endeavor with people that contribute from all over the world. We are a community of people who really care about the future of the web and who want to address the problems. It feels to us like the web is consolidating at the applications layer around a small number of data monopolies, and we're really big believers in the re-decentralization of that wonderful resource. And when we first met Juan, we realized that what he was doing is one of the real keys to making that possible. The first phase of our work decentralizing the web was to build IPFS. The next phase, improving on this foundation, is a new protocol, Filecoin. With the rise of protocols like Bitcoin and Ethereum, we've seen massive decentralized networks form where anyone can dedicate their computer to run the network and earn crypto tokens for doing so. Mining for tokens is so profitable that these networks have spread globally and created the world's most powerful computing system. We realized that we could use the same kind of incentive structures of Bitcoin to create a decentralized storage network. There is a massive amount of unused latent storage out there. The vision for Filecoin is to create a decentralized storage market, a network kind of like Airbnb, where all that unused storage can be sold on the market. So with this vast amount of supply joining the network that is not currently connected, we can optimize our resources and drop the cost of storage. One of the key things about the Kafka network is that there is a native token to the system
and that's Filecoin. It's the medium of exchange for this decentralized market. Users spend Filecoin to hire the network to store their files, and storage providers get paid in Filecoin, which scales with how much storage they add and how close they are to the users. One of the powerful things about Filecoin is that it allows individuals to be incentivized to act as parts of a network. Each individual will contribute their part and get paid for it, but then the sum of all the individuals will create a network that is much more powerful than the systems that we have today. Filecoin can be exchanged for Bitcoin, Ethereum, dollars, euros, and so on. Or users can hold on to their Filecoin, which may appreciate as the network grows. Anybody who uses the technology can become an investor in the technology. They can buy tokens, and if Filecoin is successful, they can share in that financial success. It's kind of like anybody in the world being able to get a seed investment in a Google or a Facebook or an Amazon or something like that. Filecoin is going to completely reimagine the way data is stored and delivered, especially in the places where internet service is most fragile. Just like people mine Bitcoin all over the world, local entrepreneurs will realize they can mine Filecoin by plugging together as many hard drives as they can get. Not only can they earn significant amounts of money, but they can also provide a valuable service to their local community. We can move all of the really valuable, precious content of the internet, this amazing compendium of knowledge, into those regions so it can be served locally, and give access to billions of people who are currently locked out of the web. 온라인 판매 처음이신가요? 온라인 판매 매출이 적으신가요? 안녕하세요. 암호화폐 전문 방송 오늘의 코인 시간입니다. 네, 이번 주 일요일인 10일에 시카고 옵션 거래소에서 비트코인 선물 상품을 출시하는데요. 비트코인이 안정적 제도권에 들어가는 첫걸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우선 이 시각 국내 주요 암호화폐 가격 시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2월 8일 오전 9시 기준입니다. 오늘은 어떻게 변했을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이 2,386만 3천원으로 전날 대비 28.84% 상승했고요. 이더리움이 56만 5,500원으로 전날 대비 2.68% 상승했습니다. 비트코인 캐시가 168만 5천원으로 전날 대비 5.39% 하락했고요. 리플이 281원으로 전날 대비 2.09% 하락했습니다. 라이트코인이 12만 7,950원으로 전날 대비 1.00% 하락했고요. 모네로가 34만 700원으로 전날 대비 0.93% 하락했습니다. 이더리움 클래식이 32,810원으로 전날 대비 1.91% 하락했고요. 퀀텀이 15,020원으로 전날 대비 2.10% 상승했습니다. 네, 글로벌 암호화폐 시장을 분석해줄 송범선 애널리스트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송범선입니다. 은피씨, 제가 이 목 좋은 곳에 땅을 하나 봐뒀는데 한번 보실래요? 네네네. 네, 오직 이 비트코인만으로 살 수 있는 땅이거든요. 어머, 그런 곳이 있어요? 어디예요?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 섬나라 같은데 여기가 어딘가요? 여기는 이 카리브해에 있는 섬나라예요. 근데 바로 세인트 빈센트 그레나딘의 유니온 아일랜드입니다. 제가 말한 땅이 여기 블러디 비치베이예요. 근데 이제 부지가 백사장까지 합쳐서 13에이커, 그러니까 약 57만 평방미터입니다. 바로 근처에 공항도 있어요. 그래서 위치가 딱 좋죠. 아직까지는 빈 땅입니다. 여기에 이렇게 리조트도 짓고 또 휴양지를 만들면 너무 좋을 것 같죠.
보기만 해도 너무 좋은데 그런데 왜 꼭 비트코인만 받는 이유가 있나요? 이 땅 소유주가 말하기를 네. 베이비붐 세대 때는 재산 가치 상승으로 큰 이익을 볼 수 있었지만 지금의 밀레니엄 세대는 본인이죠. 그 본인이 그럴 기회가 없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비트코인을 알게 됐어요. 근데 이거다 한 거죠. 그래서 비트코인 거래만 받고 가격은 77억 원 상당의 600 비트코인으로 옷을 박았다고 합니다. 전문가님이 빨리 사셔야겠어요. 그래야 제가 놀러 가죠. 네, 비트코인을 빨리 벌어서 빨리 사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자 이제 가격적인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루 동안에 일어났던 상황들 점검해 보도록 할까요?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이 비트코인이 2,300만 원까지 수직으로 네.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느 정도면 일단 11월 26일 날 비트코인이 1,000만 원을 찍었어요. 그리고 2주가 채 안 돼서 2,300만 원까지 2주가 채 안 돼서 2.3배가 올랐습니다. 2배 이상 상승했죠. 그래서 굉장히 높은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다른 알트코인들, 다른 암호화폐들은 크게 상승은 못하고 비트코인 혼자 독주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한국에 또 광풍이 있죠. 그래서 한국의 GDP가 현재 전 세계 2%입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암호화폐 기준에서 봤을 때 거래 전 세계 21%를 차지하는 것이 한국이다. 엄청나죠. 10배 이상 차지한다는 측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뉴욕타임스가 그라운드 제로라고 평을 했습니다. 그라운드 제로라는 것이 바로 사고가 터지는 원점의 비유를 한 것이에요. 그래서 상당히 좀 심각하다라는 측면이고 일단 월스트리트 저널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의 가치를 매겼는데 33만 원밖에 안 매겼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호평을 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PER로 따져보면 1000배라는 건데 PER은 보통 주식에서 많이 쓰이는 용어로 수익성 가치 대비 이 어떤 종목의 가격을 형성하는 평가예요. 저평가, 고평가를 기준으로 맞았는데 PER은 10을 기준으로 낮으면 저평가예요. 근데 이게 PER이 1000이다 보니까 10을 기준으로 했을 때 100배나 고평가되어 있다 뭐 이런 것들을 보실 수 있는 거죠. 자, 그렇습니다. 그리고 월스트리트 저널의 생각입니다. 자, 그리고 비트코인 가격이 2009년 5월 달에 비트코인 1비트코인이 0.9원이었어요. 근데 현재 2,300만 원. 그래서 8년 동안 비트코인은 무려 2천만 배나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 금이랑 주식, 채권, 부동산 다 합해서 전 세계 모든 것을 다 합해서 역사적으로 가장 놀라운 상승률이다.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고 일단은 이런 우리나라가 이렇게 광풍이 부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파생상품 시장 2011년까지만 해도 전 세계 1위였습니다. 거래량 1위였는데 각종 규제가 생기면서 지금은 2위, 3위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파생상품 시장이. 그런데 선물 옵션 같은 거죠. 근데 이것도 비트코인도 지금 규제가 계속 생긴다 한다면 우리도 약간은 좀 안 좋아지지 않을까. 지금 고평가 과열 수준이지만 좀 떨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런 점에 대해서 우려를 하시면서 리스크 관리 항상 하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더리움 보겠습니다. 이더리움은 뭐 크게 오름세 없이 보합 수준으로 계속 나타납니다. 지금 차트가 보시면은 아까 비트코인과 명확히 대비가 되죠. 대부분의 암호화폐들이 이랬어요. 그래서 크게 오름세 없고 옆으로 횡보하거나 아니면 크게 떨어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의 독주 다시 한번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암호화폐 종합 분석 시간이었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헬로하고의 작업을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4-5개월 동안 매출이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이 정도 수수료 감당하다 생각했기에 외사용료 부담은 적어도 3개월까지는 없으니까. 안녕하세요. 저는 상제학기의 24536이라고 합니다. 있죠. 아무래도 네, 오늘의 비트코인 날씨에서는요, 맑은 소식 하나와 흐린 소식 2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선 흐린 소식부터 만나볼까요? 네, 암호화폐 거래소를 노리는 디도스 공격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거래소 중 하나인 비트파이넥스도 이번 주 월요일 디도스 공격을 당해 서비스가 일시 중단됐었죠. 그런데 이런 공격이 처음이 있는 일이 아닙니다. 실제 3, 4분기 내 디도스 공격을 가장 많이 당한 산업 10개 중 하나가 비트코인 산업일 정도로 사이버 공격자들이 주요 타깃으로 변했는데요. 글로벌 보안업체 아카마이의 책임자 마틴 맥키는 해커들이 여기서 확실한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것을 파악했기 때문에 공격이 급증한 것이라며 암호화폐 거래소를 디도스 공격으로 흔들기 시작한다면 차익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게 현재 비트코인 시장 생태계라고 지적했습니다.
해킹에서 디도스 공격은 가장 간단한 기술 중 하나라는데 이에 대한 대비책이 하루빨리 마련돼야 될 것 같습니다. 시카고 상품거래소와 시카고 옵션거래소의 비트코인 선물 출시에 미국 거대 은행들이 비트코인 선물 시장 참여를 미룰 가능성이 높다고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가 발표했습니다. 가장 큰 로비 단체인 선물산업협회가 선물거래위원회에 비트코인 선물 거래는 공공성과 투명. 안녕하세요. 암호화폐 전문. (2017년) 대한민국, 아니 전 세계를 휩쓸었던 거대한 투기판을 알고 있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들 모두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비트코인이다. 최근 많은 사람들은 비트코인이라고 하면 대부분 투기, 도박, 사기 등의 부정적인 단어를 먼저 떠올리게 될 것이다. 그도 그럴 것이 올해 초까지만 해도 각종 언론에서 비트코인으로 인해 발생했던 수많은 사건들을 매우 자주 보도했었기 때문에 그러한 인식이 없을래야 없을 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 왜 블록체인 영상에서 비트코인 이야기를 하고 있나요? 그것은 바로 이 비트코인이란 놈을 위해 블록체인이 등장한 것이기 때문이다. 비록 투기로 변질된 부분도 있지만 원래 비트코인은 현재의 현금거래 제도를 대항한다는 굉장히 좋은 취지로 등장했다. 당신에게 해외여행 중인 홍식이라는 친구가 있다고 해보자. 홍식이는 여행 3일 만에 가진 돈을 모두 탕진해버리고 당신에게 연락을 하게 된다. 저기 50만 원만 꺼줄 수 있니? 전파 너머로 날아가서 투타를 하고 싶은 마음이 솟구치지만 마음씨 착한 당신은 그대로 50만 원을 송금해주게 된다. 그런데 이때 당신의 50만 원은 그냥 뚝딱 홍식에게로 텔레포트한 것이 아니다. 당신이 은행을 통해 50만 원을 보내는 순간 은행사에서는 당신의 계좌에 50만 원이 있는지 확인 후 상대방의 계좌로 전달한다. 자, 이렇게 당신의 50만 원은 홍식에게로 넘어갔다. 이 과정에서 은행이라는 제3자는 나와 홍식이라는 둘만의 거래 과정에 중개자로서 자리 잡고 은행 장부에 이체 내역을 기입함으로써 내가 홍식에게 돈을 전달했다는 것을 보증한다. 그럼 된 것 아닌가? 라고 생각하겠지만 이 과정에는 분명한 문제점이 존재한다. 바로 둘만의 거래를 제3자에 의존한다는 부분이다. 이렇게 말하면 누군가는 오랜 기간 믿음을 다져온 정부, 은행이라는 제3자가 왜 문제가 되나요? 라고 물을지도 모른다. 만약 은행이 해킹을 당해 당신이 50만 원을 이체한 내용을 담은 장부가 삭제된다면, 아니 당신이 수십 년간 부은 적금 내용이 담긴 장부가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다면, 은행 관리자가 실수로 50만 원이 아닌 100만 원을 송금시킨다면 아무리 믿음을 다졌다고 해도 남은 결국 남이다. 결코 자신이 될 수 없다. 그렇다면 어쩌란 말인가? 은행 없이 어떻게 돈을 송금할 수 있다는 건가? 바로 이 질문에 답할 거의 완전한 정답이 어느 날 갑자기 뿅 나타나게 된다. 2008년 9월 미국을 시작으로 전 세계의 금융산업이 붕괴되었다. 길거리엔 수많은 실업자들이 쏟아져 나왔고 시민들은 국가와 은행을 불신하게 되었다. 그리고 마치 기다렸다는 듯 그 혼란의 중심에서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닉네임을 한 익명의 누군가가 개인 간 전자화폐 시스템이라는 논문을 발표한다. 그 논문에는 국가가 발행하거나 통제하지 않으며 제3자의 보증 따위 개나 저버리게 만들 완전히 탈중앙적인 새로운 화폐에 대한 이론이 담겨 있었다. 바로 비트코인이라는 놈 말이다. 그리고 논문 속엔 비트코인을 작동시킬 블록체인이라는 놈도 함께 들어있었다. 비트코인을 우리가 보는 시계라고 한다면 블록체인은 그 시계를 작동시키는 톱니와 같다. 자, 그렇다면 이 블록체인이라는 놈이 도대체 어떤 놈이길래 수많은 사람들이 이토록 열광하는 것일까? 우선 10명의 사람들이 있다고 가정해보자. 이 사람들은 거래에 대해 정부와 은행이 끼어들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서로 얼굴, 이름, 나이에 대해 모른 채 서로의 계좌와 거래 내역에 대한 정보만을 가지고 있다. 이때 3번 사람이 7번 사람에게 돈을 갚아야 할 상황이 왔다. 그러자 난데없이 3번 사람이 외치기 시작한다. 제가 지금 7번 사람에게 10만 원을 보내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이 내용을 노트에 적어주세요. 모든 사람들은 우선 3번이 돈도 없으면서 사기친 건 아닌지 검사하기 위해 그의 장부와 거래 내역을 확인한다. 다행히 3번의 계좌에 돈이 충분하고 사기친 내역도 없다. 사람들은 노트에 거래 내역을 적어놓는다. 이렇게 거래가 완료된다. 다른 거래가 있을 때에도 모두 동일하게 노트에 거래 내역을 기록한다. 그렇다면 왜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걸까? 앞서 설명했던 예시에서 사람들이 들고 있던 노트를 블록이라고 해보자. 사람들은 각자 동일한 거래 내역이 적힌 블록을 가지고 있다. 그러다 블록이 가득 차면 다른 블록을 새로 쌓아 내용을 채운다. 그리고 블록끼리 연결을 지어 보관한다. 이때 이 연결을 체인이라고 표현한다. 그래서 블록체인인 것이다. 그렇다면 이 방식이 왜 안전하고 결코 조작될 수 없는 걸까? 이유는 간단하다. 기존 은행이 보관하는 방식은 장부를 꽁꽁 숨기며 철통 보안을 유지하는 것이다. 그러나 어떤 보안도 결코 완벽할 수는 없다. 이는 수많은 은행들의 해킹 사례만 봐도 알 수 있다. 그러나 블록체인은 이러한 보안 방식을 완전하게 뒤집어 엎어버렸다. 그건 바로 장부를 제3자가 꽁꽁 숨기는 방식이 아닌 동일한 장부를 모든 사람이 각자 나눠 가지는 것이다. 그래서 블록체인을 공공거래장부라고 부르기도 한다. 이 장부는 일정 시간마다 새로 고침되며 잘못된 부분을 수정한다. 다른 모든 사람이 올바른 장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백수가
어디 돈 좀 벌어볼까 하며 손에 땀을 쥐면서 자신의 장부에 10조 원을 적어 넣어도 곧바로 잔금 30원으로 돌아온다는 것이다. 네트워크 내에 한 명의 부정직한 사람은 9명의 정직한 사람을 이길 수 없다. 그런데 만약 백수가 10명 중에 6명과 결탁해 장부를 동시에 조작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이것을 51% 어택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과반수는 조작된 6명이 되므로 백수가 10조 원을 갖는다는 가짜 장부가 진짜 장부가 되어버리게 된다. 한순간에 인생 역전을 하게 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싶지만, 장부를 공유하는 사람들이 100명, 1000명, 10만 명, 아니 1000만 명으로 늘어난다면 51%는커녕 1%만 조작하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블록체인이 결코 해킹당할 수 없는 기술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이 기술이 금융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적용 가능하다는 것이다. 정치, 사회, 경제, 문화 영역에서 공공거래장부가 사용되며 지배적인 중앙 세력이 사라진다면 어떻게 될까? 그 자리는 재력, 권력과 상관없이 모든 시민들이 공평하게 나눠 가지게 될 것이다. 이 세상의 모든 영역에서 블록체인이 적용된다면 그 누구도 거짓을 말할 수 없을 것이다. 정부와 대기업은 더 이상 대중들을 속일 수 없을 것이다. 책 블록체인 혁명에서 돈 탭스콧은 이렇게 말한다. 기술은 강력한 수단이지만 기술만으로는 우리가 원하는 변화를 이끌 수 없다. 신뢰가 숨쉬는 새로운 시대를 위한 정부를 재창조해야 한다. 즉, 앞으로의 미래는 우리가 이 기술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변화하고 재창조될 것이다. 지금까지 블록체인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짧은 시간 동안 너무 많은 내용을 담을 수 없어 블록체인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내용만을 담아보았습니다. 블록체인에 대해 더 알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책 블록체인 혁명을 읽어보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지식한잔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참여도가 상당히 적어요. 사람들은 항상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내가 잘 못 알아들었어. 그때 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후회를 하는 게 대다수의 보통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은요, 보통 사람들이 더 많죠. 그러나 리더 그룹은 20%예요. 항상 2대8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홍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시간 라이브에 참석을 못하신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현상은, 하나의 현상은 신호로 또 연결을 해보면 비대면 시대에 비전 있는 IPFS 사업과 파일코인의 사업을 통해서 돈은 벌고 싶고 행동을 하지 않는 거죠. 자, 그러면 제가 그렇다고 한다면 그 권리를 쟁취할 수 없다라고 단언합니다. 여러분들은 돈 못 법니다. 왠지 아십니까? 권리하고 의무가 있는데 이러한 컨텐츠를 참여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의 개인기로 사업을 진행해야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한번 본방송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제가 컨텐츠 있게 여러분들 직접 얼굴 대하고 만나지 않아도 이렇게 진행할 수 있는 부분들을 잠시 보여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10월달까지 메인넷이 열리고 파일코인이 취득해서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자유롭게 오프라인에서 이렇게 만나지 못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제약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해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번에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지금 파일코인을 실시간 검색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한국 포박에서 제공하고 있는 그 파일코인이 지금 20,429원이네요. 그러면 해외 거래소를 한번 살펴볼까요? 여기 보니까 벌써 76,000원대, 59,000원대,
쭉쭉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현상은 뭡니까? 곧 메인넷이 출시되기 때문이죠.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정보의 가치를 잘 모르는 것 같으니까 앞으로 저만 알고 여러분들은 뭐 알고 싶지 않으니까 방송 이만 마치겠습니다. 활기차고요. 돈 많이 버십시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